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애플 가을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표 내용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짚어가고 있는데요. 애플워치와 에어팟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폰 16 시리즈 이야기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요. 아이폰 16, 16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16 프로 맥스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장 큰 변화는 아이폰 프로 16이 6.3인치, 그리고 맥스가 6.9인치로 화면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 단일 화면 스마트폰의 한계점이 보통 7인치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6.9인치면요. 거의 끝까지 다 온 것 같아요. 물론 또 애플이 베젤을 극단적으로 짜내서요. 이 손에 쥐는 크기는 기존이랑 비슷하면서도 더 큰 화면을 넣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변화가 있긴 했지만 앞으로 화면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이건 잘 모르겠네요. 더 길어지려나요? 그리고 일반 아이폰 16에도 무음 조절 스위치 대신에요. 이 동작 버튼이 들어갑니다. 길게 눌러서 무음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카메라, 손전등 같은 여러 기능들을 거기다가 매핑을 해서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제품 모두요. 오른쪽 옆면 아래쪽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바로 사진을 찍어요. 이거는 소니가 잘 하던 거죠. 그런데 애플은 이걸 그냥 셔터 버튼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기능키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리 버튼이 아니라 이 맥의 트랙패드 같은 것처럼 이제 탭틱 엔진에 기반한 반응형 버튼인데요. 누르기도 되지만요, 이게 슬라이드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밀어서 모드를 바꾸거나 촬영값 같은 것들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게 누르는 것도 인지해서요, 반셔터 같은 것도 되고 초점 고정 이런 것도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직관적인 형태가 되기도 하고 이 촬영의 중요한 부분들을 더 작고 간소하게 항상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된 카메라 UX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프로세서는 A18 그리고 A18 프로가 들어갑니다. 지난해 애플은 아이폰 15에는 그 아이폰 14에 들어갔던 14 프로에 들어갔던 거 거의 비슷한 A16 칩을 넣어서요. 이 성능의 차이를 프로랑 이제 간극을 두었던 거죠. 근데 올해는 같은 세대로 칩을 맞추고요. GPU 코어수나 ISP 같은 특별한 모듈들로 이 차별을 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죠. 물론 이전 세대 하이엔드 칩을 넣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개발,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고요. 또 이전 세대의 주요 기능들을 빨리, 플래그십 기능들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 프로가 좋아지면은 곧 일반 모델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죠. 사실 아이폰 15도요. 성능의 이슈도 없었고 그렇게 전 세대 칩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쉽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복병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죠. 아마 아이폰 15를 기획하고 설계하던 단계에서는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한 이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모리 용량, 대역폭 같은 거에 한계가 있어서요. 아쉽지만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서는 빠지게 됐죠. 이거는 애플의 금나누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고에 가깝고요. 상황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급변했던 거죠. 그런 거는 다음 제품들 보면 나오는데 이번에도 새 칩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를 보강해서 용량도 늘리기도 했지만 또 메모리 대역폭도 17% 정도 높였습니다. 이 반응성을 높이겠다는 게 여기서 보이거든요. 또 전력 효율도 높아졌어요. 애플은 이번 칩이 전 세대보다 얼마나 빨라졌다라는 내용보다는요, 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전 세대보다 20%, 30% 더 낮은 전력으로 처리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건 뭐냐? 지금 성능에 대해서는 아쉬울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죠. 대신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대중화되고 많이 쓰이게 되면요, 이 프로세싱이 확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높은 성능을 뽑아내야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이 칩 설계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 컨트롤을 결정한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거는 발열 처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폰 16 프로에는요, 열 처리 용량이 늘어서 최고 성능을 20% 정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 일반 아이폰 16도 알루미늄을 통한 발열 구조를 갖춰서 열을 빨리빨리 다 분산시켜서 식혀버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건 고성능 게임 같은 것도 관련이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애플의 인텔리전스랑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요 수시로 작동하게 되거든요. 뭐 순간적으로 메시지를 쓰면서도 도움을 주고, 뭐 이메일을 받았을 때 요약해주고, 그렇게 뭘 만들어낸다거나 또 묻는 말에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연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답을 하고 빨리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을 부스트해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성능도 더 높이게 된 거고요. 또 그뿐 아니라 기기를 쓰지 않는 동안에도 이 애플 인텔리전스는요 뉴럴 엔진을 이용해서 기기의 정보를 뭐 인덱싱해서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제 분류를 하고, 또 사용 습관 같은 것도 학습을 합니다. 이런 처리들을 외부로 클라우드로 내보내지 않는 게 애플의 정책이기 때문에 안에서 칩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칩에 부하가 걸리고 열이 뭐 순간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또 이게 기기를 쓰지 않을 때도 만지면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이거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험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험을 만들어낼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할 때는 좀 기기가 뜨거워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가 뭐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기기가 막 만졌더니 뜨끈뜨끈해진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이걸 해소하려면 결국에 열을 빠르게 분산하는 게 최고고요. 또 적은 전력으로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열이 덜 오르게 되는 거죠. 물론 애플이 요즘에 집중하는 뭐 트리플 A 게임이랑도 연결이 되긴 하겠지만요. 전반적으로 발표가 조금 싱겁다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최근 애플은 신제품 발표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굵직굵직한 발표를 이어왔잖아요. 뭐 아이패드도 그렇고 뭐 비전 프로도 그렇고요. 이 아이폰 16은 뭔가 큰 게 없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아이폰 시리즈의 핵심은 애플 인텔리전스죠. 그리고 이 새 아이폰의 하드웨어적인 역할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잘 담아내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몸인 거죠. 근데 그 애플 인텔리전스 핵심이 되는 이 기능을 6월에 WWDC에서 미리 공개를 해버렸죠. 아마 그 내용을 지금 아이폰 16과 함께 공개했다면요 훨씬 파급이 컸을 겁니다. 애플이 늘 발표의 보안을 강조하는 것도요, 뭐 이런 김 빠지지는 부분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도 관련이 있겠죠. 애플은 앞으로 이 모바일 서비스의 중심을 애플 인텔리전스에 두게 될 겁니다. 아이폰 16 시리즈는요 그걸 온전히 담아내는 첫 번째 그릇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폰 16을 비롯한 뭐 새 기기만 가질 수 있는 이 차별점으로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애플의 서비스 정책들이 대체로 그래요. 이거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애플 생태계에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하고 또 생태계에 먼저 동의를 구한 거죠. 이런 게 나올 거니까 같이 참여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을 넘어서 앞으로의 변화에 비중을 더 둔다라는 메시지를 애플은 계속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 일반 모델의 애플 인텔리전스 제외는요 이 소비자로서도 속상하지만 애플로서도 좀 안타까울 겁니다. 하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우리로서는 사실 뭐 더 빨리 한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기약이 없네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올해 영국을 제외한 영어권 나라들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가 더해집니다. 한국어는 내년 기대했는데 좀 아직은 발표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유럽에서는 이 AI 관련 규제, 그리고 또 요즘에 애플에 대한 독과점 이런 것 때문에 AI 기능들이 잘 안 될 거라서요. 아시아 지역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확장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유럽이 안 된다고? 프랑스어, 스페인어도 있는데 그거는요. 프랑스에 또 스페인에 쓰라고 한 게 아니고요. 캐나다, 남미, 아프리카 같은 이런 지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유럽은 아마도 우리보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더 늦게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내년 WWDC에서 한국어가 나온다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그나마 반가운 것은 오늘 발표된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1차 출시를 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직구하고 뭐 해외에 비행기 타고 가서 사오고 뭐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만큼 국내에서 애플 시장이 많이 컸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오늘은 애플의 가을 발표를 돌아봤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아마 이 제품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